분자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비금속 이런 이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혹은 비금속과 중금속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분자 화합물에 이제 화학식을 쓸 때는요, 주기율표 상에 왼쪽에 있는 원소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조개 아래쪽에 있는 원소를 역시 먼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쓸 때는 금속성이 강한 것을 먼저 쓰고 있는데요. 화학식을 쓸 때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 이렇게 이제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양이온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더 음이온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는 왼쪽 아래에 있는 화학종을 먼저 쓰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화학종을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명을 조금 볼 건데요. 많은 이 분자 화합물들은요, 어떤 형태의 화합물이냐면 이성분 화합물이에요. 이성분. 자, 이 이성분 화합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성분 화합물. 이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성분 분자 화합물에 대한 명명은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성분 이온결합 화합물 명명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명명하냐면 두 번째 원소를 먼저 명명해 주셔야 되고 이 두 번째 원소의 이름 어간에 화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원소 이름을 명명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영어명은 우리말이랑 이제 어순이 반대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원소 이름을 먼저 명명을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를 명명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두 번째 원소 이름의 어간에 무엇을 그죠? IDE를 붙여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HBr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 명명으로 따지면 두 번째 원소를 먼저 읽어줘야 되니까, Br, 뭡니까? 브로민이 되겠죠. 브로민. 자, 여기에다가 뭐를 붙인다? 화를 붙이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원소 이름을 명명한다. 자, 뭡니까? H. 그쵸? 수소. 자, 따라서 HBr은 어떻게 명명한다? 그쵸? 브롬이나 수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명은 보시면 여기 이제 수소부터 먼저 이제 읽어주시고 비아를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명명이 어떻게 됩니까? 브로마이드 해서 끝에 뭡니까? IDE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원소 이름의 어간에 IDE를 붙여서 명명을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분자화합물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자, 비금속은요, 가끔씩 다른 이런 비율로 결합을 해가지고 다른 화합물을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명명을 할 때는 각각의 그 원소마다 존재하고 있는 그 수를 분명히 표시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같은 원소가 여러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각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자, 무엇을 사용한다? 그죠? 접두사를 사용해서 명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은 원소가 이제 여러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같이 한번 뒤에서 보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지를 뒤에 예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비율로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다른 화합물을 만드는 경우 이제 어떻게 명명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예를 먼저 볼게요. 뭐가 있습니까? NO2랑 N2O가 있죠. 자, 요거는 N과 O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비율로 결합해서 다른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명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읽히게 되겠죠.
맞나요?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그쵸? 산소, 산화질소. 자, N2O도 역시 산화질소. 그러니까 NO2도 산화질소, N2O도 산화질소. 동일하게 읽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여서 그쵸. 그 존재하는 그 수,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존재하는 수를 표시해서 나타낸다. 즉, 접두사를 포함해서 명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한번 명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O2입니다. 자, 뒤에 거부터 읽어줘야 되고, O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러면 2개가 있다라는 의미로 접두사 2를 포함해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산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N이 있죠? N. 자, N은 어떻게 읽나요? 질소죠. 질소. 근데 질소가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그럼 원래라면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산화 1 질소. 자, 이렇게 명명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 화물에 있는 두 번째 원소가 하나인 것을 나타낼 때만 1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소의 이름만을 사용한다. 즉,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1을 어떤 경우에만 붙인다. 그러니까 두 번째 원소에 1이 있을 때 그때만 1을 붙이지 앞쪽에 1은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접두사 1은 어떻게 한다? 화학식의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 접두사 1은 어떻다? 화학식의 이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 1질소가 아니라 어떻게 1을 생략해서 이산화 질소로 여러분이 명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접두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1의 경우, 즉 접두사 1은 화학식의 이제 첫 번째 원소, NO2라면 이제 N에 해당이 되겠죠. 요 N. 자, 이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1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을 생략한다. 따라서 이산화 질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N2O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소부터 읽어줘야 되는데 O 뒤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죠.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다는 것은 1이 있다는 의미예요. 1이. 근데 이 1은 쓰지 않습니다. 생략해서 쓴다는 거죠. 자, 따라서 자, O가 한 개 있어요. 근데 이 O는 뭡니까? 두 번째 원소잖아요. 아까 이제 1은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만 생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래서 O가 하나이기 때문에 1 써주시고, 그 다음에 O는 어떻게 읽어주나요? 자, 산소화인데 소를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1산화. 자, 그리고 앞에 질소가 몇 개 있나요? 2개가 있죠? 따라서 1산화 2질소. 요렇게 여러분이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명에서는 모음 앞에 오는 접두어에서 끝에 있는 A는 어떻게? 생략한다. 자, 여러분 5개가 있으면 펜타가 되는 거죠. 그쵸? A로 끝나죠? 자, 근데 산소 옥사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옥사이드의 O가 모음이잖아요. 이 모음 앞에 오는 접두사 맞나요? 펜타잖아요. 이 접두어에서 끝에 있는 이 A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자, 그래서 펜타에 있는 A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생략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기를 해줬죠.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어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규칙을 따르지 않는 명명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이걸 일반명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이제 수소를 포함하는 분자 화합물의 이 명명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어 접두사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규칙에 맞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렇게 규칙을 따르지 않는 분자 화합물의 이제 명명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경우가 수소를 포함하는 분자 화합물의 명명에는 그리스어 접두사를 쓰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금 이런 화학종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접두사 안 쓰죠? 여기 보시면 자 H2S 자 어떻게 읽나요? 그냥 황화수소라고 읽어주잖아요. 맞나요? 이 지금 H2S도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화합물인데, 자, 이 경우에는 그리스어 접두사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포함해서 읽어주고 있지 않죠? 그냥 어떻게? 황화, 수소. 그러니까 황의 개수, 수소의 개수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냥 읽어준다는 거야. 황화, 수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들 중 이제 많은 화합물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쵸. 전통적으로 비체계적인 관용명으로 불리거나 혹은 존재하고 있는 수소 원자의 수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름을 불러준다. 즉, 관용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명명법이 아니라 관용명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혹은 수소 원자의 수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H2O 있잖아요. H2O 우리 그냥 어떻게 읽습니까? 물이라고 읽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H2의 경우 그냥 물, 관용명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관용명으로 아예 거의 불리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NH3도, 암모니아, 이렇게 관용명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표 2.4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4는요, 분자화합물의 이제 명명에 사용되는 이제 접두사로 1부터 이제 10까지를 우리말 접두사랑 그리스어 접두사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고, 분자화합물 명명할 때 어떤 접두사를 붙여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찾아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분자화합물 명명,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위에 거는 아까도 우리가 봤죠. 바로 뭡니까? 브롬이나 수소, 염화수소, 이렇게 이제 명명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아래쪽에 소개되고 있는 건 뭡니까? 그쵸. 아까 이제 비금속은 가끔 이제 다른 비율로 결합을 해가지고 다른 화합물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두사를 포함해서 읽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CO도 마찬가지입니다. CO, CO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CO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O부터 읽어야 되는데 O가 한 개 있죠. 따라서 일산화탄소. 앞쪽에 있는 C도 역시 한 개지만 우리가 그때 일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생략한다라고 했으니까 일산화 1탄소가 아니라 그쵸? 아니라 일산화탄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2는 어떻게 명명됩니까? 그죠? O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산화. 그 다음에 앞쪽에 C가 하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1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뒤에 1은 읽어주셔야 돼요. 앞에 1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 SO2는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이산화황. 그리고 SO3는 3이죠. 2가 아니라 O가 3개네요. 자, 3.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삼산화황. 맞습니까? NO2는 O가 2개니까 이산화질소. 역시 1 생략합니다. 그 다음 N2O4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그쵸? 사산화 이질소.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2.6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분자 화합물을 명명하시오. 자, A번 한번 볼까요? 자, A번은 인하고 브로민 둘 다 이제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화합물입니다. 자, 명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브로민부터 읽어주시는데 5개가 있죠? 그러니까 5브로민화, 화자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인은 한 개니까 그냥 인, 5브로민화 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B번은 자 비소는 뭡니까? 여러분 비소는 준금속입니다. 그죠? 산소는 비금속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분자화합물 명명해 볼게요. 자, O가 5개니까 오산화. 그다음 비소 2개죠? 그러니까 이비소. 이렇게 여러분이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2.7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분자 화합물에 자, 무엇을 그죠? 화학식을 쓰시오. 자, A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명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해보자. 이제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A번 보면 3플로린화 브로민. 자, 그럼 뭐부터 써야 될까요? 브로민부터 써야 되겠죠? 화학식을 쓰실 때는 자, Br. 자, 그리고 3플로린화. 그러면 플로린이 몇 개 있다는 겁니까? 3개. 자, 맞나요? 자, 따라서 3플로린화 브로민. Br에 F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B번은 어떻게 됩니까? 3산화 2붕소. 그럼 붕소를 먼저 써주셔야 되죠? 붕소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개? 3개.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에 문제처럼 화학식을 보고 이런 명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 예제 2.7처럼 명명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화학식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명명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화물이 있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이온결합 화합물, 그리고 분자 화합물.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제 결합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양이온은 금속 또는 암모늄이온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음이온은 단원자 혹은 다원자 이렇게 음이온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시려면 안에 이제 금속이 존재하느냐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금속이 아니더라도 양이온 이루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겁니까? 요 암모늄 이온.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있거나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온결합 화합물로 분류를 하셔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온결합 화합물도 또 두 가지로 구분되죠. 명명할 때. 자, 첫 번째 뭡니까? 단일 전하 양이온. 자, 단일 전하 양이온은 딱 한 종류의 양이온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로마 숫자를 붙이지 않죠. 반면 복수 전하 양이온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양이온의 전하를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무엇을 그죠? 로마 숫자를 붙여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일 전하 이제 양이온에 해당되는 경우 요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알칼리 금속 양이온 즉 1쪽에 속하는 거. 1쪽. 자, 예를 들면 Na 플러스, K 플러스 전부 다 1가짜리 양이온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붙이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요.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 뭡니까? 2족입니다. 2족. 그러니까 뭐 마그네슘 이가라든지 칼슘 이가라든지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자, 이 알칼리 토금속은 딱 이가짜리 양이온 한 종류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알루미늄 산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러분이 또 특히 챙겨봐 주셔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Ag일가, 카드뮴, 그쵸? 은일가, 카드뮴일가, 아연일가.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이 Ag일가와 아연일가, 그 다음에 카드뮴일가, 즉 은하고 자, 요거는 전이금속이지만 한 종류의 양이온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로마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은은 딱 일가만 100%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일가만 이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쵸? 주로 일가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쵸? 우리가 로마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명명 어떻게 하는지 정리가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누구를? 그죠?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읽어주죠. 그래서 금속을 후에 명명하고, 그리고 이제 음이온을 먼저 읽어주는데, 단원자 음이온의 이제 경우에는 원소명의 어간에 무엇을? 화를 붙인다. 자, 그런데 염소와 산소는 어떻게 한다? 소를 생략하고 화를 붙인다. 그쵸? 요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이온이 다원자 음이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우리 아까 표 2.3에 나와 있는 그런 다원자 음이온의 경우에는 이 다원자 음이온을 읽고 그리고 바로 어떻게 금속을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수전화 양이온 볼까요? 그쵸? 다른 금속의 양이온, 그러니까 양이온이 이제 여러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철이가, 철삼가.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구리 1가, 구리 2가. 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 금속에 대한 전하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 숫자를 이제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밑에 이제 명명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이거 역시도 금속을 후에 명명해야 되죠. 음연 먼저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에 이제 로마 숫자로 금속 양이온의 전하를 명시한다. 음이온은 이제 단원자, 동일하죠. 단원자 음이온의 경우 원소명의 어간에 화를 붙이고 다원자 음이온의 경우, 즉 표 2.3에 있는 음이온의 이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그거를 제대로 명명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화합물 뭡니까? 그렇죠. 비금속의 이성분 화합물입니다. 즉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다. 자, 명명을 할 때는 두 번째 원소를 먼저 읽어주고 앞에 원소를 읽어주죠. 그리고 원래 1은 접두사, 1은 붙여서 읽어주지만 첫 번째 원소의 1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라고 했죠? 맞나요? 그래서 CO가 있을 때 뒤에 O, 1자 붙여주죠. 1산화. 하지만 앞에 있는 탄소 1은 1탄소 이렇게 안 쓴다고 했죠? 1 생략합니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이렇게 여러분 명명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밑에 내용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존재하는 원소에 대하여 접두사, 접두사 사용한다. 자, 요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금속이 가끔 이제 다른 비율로 결합해서 다른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접두사를 포함해서 읽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화학식의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접두사 1은 보통 생략한다.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식의 두 번째 원소에 관해 무엇을 화를 붙여서 명명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명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뭘까요? 그죠? 주어져 있는 그 화학종이 이온결합 화합물인지 분자 화합물인지를 일단은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맞죠? 이게 구분이 돼야 어떻게 명명해야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구분하는 것을 조금 신경 써서 구분해 주시고 구분하려면 안에 그죠? 금속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혹은 둘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온결합 화합물과 분자 화합물을 제대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규칙에 따라서 명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산과 염기의 명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부터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명명을 하기 앞서서 산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용해되었을 때 수소이온, 즉 H 플러스를 내는 물질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책에 이제 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HCl, 얘가 나와 있죠. 자, 이 HCl이 여러분 기체이거나 순수한 만약에 액체 상태다라고 하면 이 HCl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Cl을 명명할 때는 분자 화합물의 그 명명에 맞춰서 여러분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읽어줘야 되겠습니까? 그쵸? 염화, 수소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HCl을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만약에 물에 이렇게 녹였다. 자, 그럼 물에 이렇게 이제 녹게 되면, 용해가 되면 HCl이 이제 해리를 하겠죠.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됩니다. 즉,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HCl은 보시는 것처럼 물과 이렇게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H3O 플러스, 즉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H 플러스가 이렇게 이제 물하고 만나서 H3O 플러스 형태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물에 녹았을 때 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요 Cl 마이너스 각각의 이온으로 해리가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에 용해돼서 수소이온을 내어 놓았으니까 이 HCl은 이제 뭐가 될까요? 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명명하냐면 앞서 배웠던 분자화합물 명명 동일하게 합니다. 하고 뒤에 무슨 글자만 붙여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냐면 산이라는 글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HCl이 만약에 물에 녹았다라고 해서 이제 산이다라고 하면 이 산의 이름은 뭐가 된다? 그쵸? 염화수소산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고요. 염화수소산을 줄여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염산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염산과 염화수소산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또 얘가 있죠. 어떤 게 있죠? HCl 방금 본 거죠? 어떻게 읽어줍니까? 물에 용해됐다면 염화수소산, 염산. 그 다음 HBr은 여러분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자화합물 명명과 동일하게 하고 뒤에 무슨 글자만 요 산만 붙여주시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산. 자, 그래서 HBr 브로민화 수소 그 다음에 무슨 글자? 산 붙여주시면 되고요. HI는 아이오딘화 수소하고 뭐가 됩니까? 산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물에 용해되었을 때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의 경우 어떻게 한다? 분자화합물 명명과 동일하게 하고 뒤에 무슨 글자만 그죠? 산 글자만 붙여서 여러분이 명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산소산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산소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소하고 산소 그리고 다른 원소, 즉 중심 원소를 포함하는 산을 산소산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산소산의 화학식은 보통은 처음에 수소를 그리고 중심 원소를 가운데 쓰고 끝에 O를 써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 산소산의 종류가 쭉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시면 H2CO3에 보면 수소 있고 중심원소 탄소 있고 O가 끝에 끝나죠. 그 다음에 황산 H2SO4 역시도 수소 있고 중심원소 있고 O 그쵸? 그 다음에 HNO3도 수소 있고 중심원소 있고 O 이렇게 존재를 하죠. 자, 요런 형태를 산소산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산소산은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 음이온이죠. 음이온. 예를 들면 탄산이면 자, 여기 H2CO3에서 자, 요 음이온은 CO3E-인 탄산이온입니다. 이 탄산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전체 산소산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CO3E-는 탄산이온인데 거기서 이온이라는 글자만 여러분 떼서 읽어주시면 그게 바로 이 산소산의 이름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음이온은 여러분 책 60페이지 표 2.3에 이 음이온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표 2.3의 음이 아래편에 보시면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탄산이온 있어요.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밑에서. 5번째 칸에 있죠. 탄산이온 CO3E-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황산도 보시면 밑에서 3번째 줄에 있죠. SO4E- 황산이온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온만 떼서 읽어주시면 바로 이 산의 이름이 된다. 산소산의 이름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인산도 보시면 PO4, 3- 인산이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3PO4는 인산,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심 원자는 같지만 산소 원자가 이제 2개 이상의 산소산인 경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명명해야 되는지 그 규칙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무슨 산에 산소 원자 한 개를 첨가했을 때는 그 산을 어떻게 한다? 과자를 붙여서 무슨 산 이렇게 명명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위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HClO4, HClO3, HClO2, HClO 여러분 어때요? 중심 원자는 다 Cl로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산소 원자가
다른 경우잖아요. 이러한 산소산을 명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기준산이 있어요. 요거는 염소산입니다. 그럼 이 기준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산소가 하나 더 늘었다. 그럼 기준산이 HClO3인데 여기에서 O가 하나 더 늘어버리면 HClO4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명명을 할 때 앞에 무슨 글자를, 그죠? 과자를 추가해서 읽어주면 된다. 따라서 HClO4는 어떻게 명명된다? 과염소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무슨 산으로부터, 즉 기준산으로부터 산소 원자, 이번에는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산소 원자 한 개를 제거했을 때 그럼 어떻게 명명해야 되느냐? 자, 여기 얘가 나와 있죠. HClO2. 여러분 HClO2는 HClO3보다 O가 한 개 더 없어요. 그쵸? O 원자 한 개가 제거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아자를 붙여줍니다. 아자. 그래서 아염소산, 아염소산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무슨 산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준산으로부터 산소 원자 2개를 이번에 잃어버렸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앞에 하이포아를 붙여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HClO를 보면 HClO3보다 O가 2개가 제거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무엇을, 그죠? 하이포아를 붙여서 읽어주면 된다. 따라서 어떻게 명명된다? 하이포아, 염소산 이렇게 명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산소산과 산소산 음이온의 명명. 자, 어떻게 한다? 자, 일단 기준산이 있겠죠. 자, 기준산에서 O가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과 무슨 산. 그리고 O가 하나 줄어들면 아 무슨 산. 그리고 그 상태에서 O가 또 하나 더 줄면 하이포와 무슨 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산소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H 플러스 이온을 다 제거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죠? 산소산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과 무슨 산에 이온만 붙여주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무슨 산 이온 기준산. 그 다음에 아 무슨 산에서 만약에 모든 H 플러스 이온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아 무슨 산에 이온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포화 역시도 하이포와 무슨 산 이온. 그래서 모든 H 플러스 이온이 제거되면 그때 산소산의 음이온은 산소산 이름과 동일하면서 뒤에 무슨 글자, 이온 글자를 붙여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산소산 음이온 명명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무슨 산에서 모든 수소 이온을 제거하면 자, 음이온의 끝은 무슨 산 뒤에 무슨 글자가 붙는다? 이온이 붙는다. 그래서 H2CO3에서 모든 수소 이온을 이렇게 제거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탄산. 동일한 이름이 돼 뒤에 이온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탄산 이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무슨 산에서 모든 수소 이온을 제거하면 역시 음이온의 끝은 아 무슨 산의 이온. 그러니까 HClO4가 뭡니까? 아 염소산이잖아요. 그죠? 아 염소산. 거기서 H가 이제 모두 제거되면 어떻게 된다? 아 염소산 이온이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음이온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 수소가 제거되었다면 음이온의 이름에 수소,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몇 개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읽어주라는 거죠. 자, 여기 H2PO4 1가짜리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인산이죠. 인산에 자, 수소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그래서 인산 2수소 이온. 자, 이온 1가짜리죠. 그리고 HPO4 2-도 인산 수소가 한 개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인산 1수소 이온 해야 되지만 이처럼 음이온의 H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접두사 1은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 수소 이온. 그리고 이제 수소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나머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뭐가 되겠습니까? 인산이온이 되는 겁니다. 인산이온. 그래서 음이온에서 전부가 아닌 일부의 수소가 이렇게 제거되면 음이온의 이름에 그 남아있는 수소 이온의 수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이온의 이름을 불러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정리했던 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H3PO4 뭡니까? 인산이죠? 여러분, 여기 음이온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죠? 산소산 맞습니까? 그럼 산소산은 음이온의 이름에 이온을 떼고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인산. 자, 그리고 HPO4E- 수소 포함해서 읽어줘야 되죠? 인산, 수소, 이온. 그리고 H2PO4 일가짜리. 자, 수소 두 개죠? 인산, 이수소, 이온. 그리고 PO4 3-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인산이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표 2.6에는 염소를 포함하는 산소산하고 이제 음이온이 명명되어 있어요. 요것도 한번 정리할까요? 자, HClO4, 자, HClO3, HClO2, HClO가 있어요. HClO3가 염소산이죠? 기준산이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O가 하나 더 많죠? 그럼 뭐가 될까요? 과염소산, HClO4. 그 다음에 기준산보다 O가 하나 더 적어요. 아염소산. 그리고 또 O가 적죠? 뭐가 됩니까? 하이포화 염소산. 이렇게 되고요. 음이온은 이제 수소가 이제 모두 제거가 된 형태이죠? 그럼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염소산 이온. 그리고 ClO3 일가짜리 염소산 이온. ClO2 일가죠? 아염소산 이온. 그리고 ClO 일가짜리죠? 하이포화 염소산 이온. 이렇게 여러분이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2.8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산소산과 산소산 음이온을 명명하시오. 자, A번 보시면 H3PO3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H3PO4인 인산. 이 기준산에 비해서 O가 하나 적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예요. 그러면 앞에 무슨 글자를, 그죠? 아자를 붙여서 아인산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산수산 음이온이죠? 그럼 원래 모체산은 뭡니까? H, I, O, 포 맞습니까? 자, 요거는 원래 기준산이 HiO3보다 O가 하나 더 많은 경우예요. 맞죠? 근데 HiO3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오딘산이에요. 거기에 O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HiO4는 그죠? 아이오딘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음이온인 거잖아요. H가 모두 제거됐기 때문에 뒤에 무슨 글자? 이온을 붙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오딘산, 자, 어떻게? 이온. 자,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풀이가 잘못됐죠? 여기 음이온은 과아이오딘 산이다가 아니라 여기 무슨 글자가 빠졌습니까? 이온이라는 글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과아이오딘 산 이온. 이렇게 여러분이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염기 명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명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앞서서 염기란 무엇인지 우리 그 정의부터 볼게요. 자, 염기라고 하는 것은 물에 용해되었을 때 수산화이온, 즉 OH-를 내어놓는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죠. 뭐가 있습니까? NaOH, KOH,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 발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뭐가 있습니까? 수산화 이온을 포함하고 있죠. 즉 물에 녹았을 때 용해가 되었을 때 여기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기 때문에 모두 어디에 해당된다? 염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명명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이온결합 화합물처럼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제 OH- 수산화 이온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수산화 뭐가 될까요? 소듐. 자, 수산화 포타슘. 수산화 뭐가 될까요? 바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NH3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암모니아인데요. 이 암모니아는 이게 이제 기체나 만약에 순수한 액체 상태라면, 그죠? 기체나 순수한 액체 상태에서는 이 NH3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분자화합물입니다. 분자화합물. 자, 분자화합물인데 보통은 이 NH3를 염기로 분류를 합니다.
자, 언뜻 보면 이 NH3는 아까 위에서 정의한, 그죠?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예외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수산화이온 있죠?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 한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염기로 간주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그 화학 구조, 그러니까 이 화학식에 수소화나 이온이 반드시 들어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NaOH나 KOH 보시면 여기 화학식에 전부 다 OH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자체에 OH-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암모니아가 이제 물에 녹으면 이 암모니아가 부분적으로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해요. 물이랑 반응하면 암모늄 이온과 보신 것처럼 무엇을 내어놓냐면 수산화 이온을 내어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모니아를 무엇으로 염기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화물 명명을 살펴볼 건데요. 이 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특정 개수의 이렇게 이제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상태에서 이 황산구리, 그러니까 구리 이가짜리 이 단위체는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5개의 이 물 분자가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명명하냐면 앞에 CuSO4를 명명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황산구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이 5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수화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산구리, 오수화물. 그리고 이 물 분자는요, 가열을 하게 되면 이제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물이 모두 다 이제 제거가 됐죠. 그래서 원래 물이 있었을 때는 푸른색을 띠다가 물이 이제 모두 제거되니까 흰색이 됐죠. 그래서 물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종 물이 없다 해서 무수, 황산구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무수라는 이 의미는 화합물에 물 분자가 이제 더 이상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리는 몇 가짜리입니까? 2가짜리이죠. 2가짜리이기 때문에 로마 숫자 이렇게 2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이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BaCl2 먼저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염화 바륨이죠. 염화 바륨. 그리고 물이 몇 개 있나요? 2개가 있죠. 그래서 염화 바륨 이수화물.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죠? LiCl, 그럼 뭡니까? 염화 리튬이죠. 염화 리튬에 물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그래서 염화 리튬 1수화물.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죠? 황산 마그네슘에 자, 물이 몇 개 있죠? 7개. 그래서 7수화물. 그래서 여러분 수화물은 기존에 이제 여러분이 명명하셨던 그 이온결합 화합물 명명과 동일하게 하고 뒤에 물 분자가 몇 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약 2개다 그러면 2수화물, 뭐 3개다 하면 3수화물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8 유기화합물의 소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화학의 이제 한 분야를 의미하는데요. 이 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그 작용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기화합물마다 특별한 이런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그 원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작용기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우리 이제 메테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메테인은 CH4입니다. 여기에서 C를 중심으로 자, H가 이렇게 하나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메테인에서 요 수소 있죠? 이 수소 하나를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OH 그러니까 하이드록실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메탄올이 되는 겁니다. 메탄올. 자, 그리고 역시 메테인에서 수소 대신 아미노기 있죠? 요 NH2
이게 바로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미노기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메틸아민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메테인에서 수소 대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카복실기, 그러니까 COOH. 자, 요 카복실기로 치환이 된 것, 이거 뭐가 된다? 아세트산이 된다. 즉, 메테인의 수소 하나를 우리 책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이드록실기 혹은 아미노기, 카복실기로 치환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메탄올, 메틸아민, 아세트산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표 2.7을 볼 건데요. 2.7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그 탄화수소의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알케인이라고 하는 부류를 정리를 했어요. 이 알케인은 이중결합이었고 모두 다 이제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이제 표 2.7에 나와 있는 것은 탄소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그냥 고든 사슬 형태로 되어져 있는 알케인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구조하고 그리고 분자 모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몇 번까지 소개가 되고 있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즉 탄소 1개짜리부터 10개까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알케인에서 탄소 이제 1개 있었을 때 어떻게 읽는지 2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CH4 메테인, C2H6 에테인, 그 다음에 프로페인은 탄소가 3개고요. 뷰테인은 4개, 그 다음에 노네인은 9개, 데케인은 10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탄화수소를 분류를 할 때, 탄화수소를 분류를 할 때 그 한 부류로 이렇게 이제 알케인이 있다. 알케인은 모두 다 이제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CN의 H2N 플러스 2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내냐면 C 밑에 N은 이제 탄소의 수를 말하죠. 만약에 탄소가 1개 있다. 그러면 H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2N 플러스 2니까 여기에도 N자리 1이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4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메테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C 2개에 H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N자리 2가 가면 2 곱하기 2, 4가 되고 4에다가 2를 더하면 6이 되죠. 그러면 C 2개에 H 6개가 되면서 바로 뭐가 된다? 에테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